자, 반갑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추석간에 어떤 강의를 할까 고민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중간고사를 이제 마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뭐 어물쩡 하다 보면 바로 기말고사가 다가올 거야. 빠른 학교 학생들은 11월 말, 뭐 느린 학교 학생들은 뭐 12월 중순 둘째 주 정도에 보게 될 텐데요. 중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 중에서요. 요게 있죠.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우의 수와 확률이 거의 대부분의 99%의 학교에서 기말고사 범위로 닮음과 함께 들어가게 될 건데, 닮음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였던 도형 관련된 단원이죠. 그쵸? 그리고 걔가 끝나면 마지막 단원에 항상 얘가 들어가 있지. 경우의 수 확률이요. 뭐 피할 수 없이 당연히 기말 범위에 들어갈 거야. 뭐 1학기 때 경우의 수를 봤던 학생들을 제하면요. 뭐 없어. 그치?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또 도형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도형이랑 아예 다른 학문이죠. 그쵸? 도형과는 아예 다른 학문입니다. 경우의 수 확률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간에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을 미리 조금 개념부터 그리고 유형별 어떤 유형들이 나오나 기본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추석간에 조금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학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공통수학 원의 또 4단원이, 대단원 4단원이 또 뭡니까?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있죠. 그쵸?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녀석이고요. 그만큼 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베이스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선택을 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조금 천천히 잘 들어주시고요. 내가 보내주는 PDF 파일 아마 센 교재가 될 거야. 네, 대표 문제들은 같이 해설을 해보고 나머지 문제들을 좀 풀어와 주는 거를 여러분들의 숙제로 조금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어려워하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래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죠. 아마 내가 보내주는 파일에 17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자,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이름 나옵니다. 개념 설명부터 할게요. 사건과 경우의 수. 자, 확률론이죠. 그쵸? 경우의 수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을 미리 관측하는 일종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미처 일어나지 못한 일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을 예측하는 단원이에요. 그쵸? 예측이다. 그치?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뭐가 일어날지 몰라. 대표적으로 경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예시가 하나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야. 그치? 이렇게 생겨먹은 주사위가 하나 있을 때 뭐 여기가 1, 뭐 여기가 뭐 2라고 하고 여기를 뭐 3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맞은편에는 아마 4가 있겠고요. 뒤쪽에는 5가 있겠고 요 아랫면에는 6의 눈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주사위를 던지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무슨 눈이 나올지 몇의 눈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는 1부터 6 중에 뭐가 나올지를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무슨 눈이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얘를 당신들이 하나 던졌을 때 1부터 6 중에 뭐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1이 나올 수도, 2가 나올 수도, 3이 나올 수도, 4가 나올 수도, 5가 나올 수도, 그리고 6의 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던지기 전까지는 1부터 6 중에 뭐가 나올지는 하나로 딱 얘가 무조건 나올 거야 라고 결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한번 던졌을 때 1부터 6 중에 하나는 나오겠구나. 즉 6가지의 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사건에 대해 사건을 행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들 있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중복 없고 빠짐없이 세는 일. 얘를 하나 던졌을 때는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하는 일. 이거를 우리가 모든 경우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의 모든 경우의 수를 말 그대로 우리가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용어를 조금 살펴보면요. 사건이란 영어로는 이벤트인데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특정한 일을 관측하고 싶은 혹은 관측해야 하는 어떤 일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관측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수를 우리가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책에서 봐도 알겠지만 가지수라고 돼 있죠. 그 경우의 가지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블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됐다 생각하세요. 닥터 스트레인지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어벤져스에서 뭘 하냐면요. 타노스와의 전투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천억 가지의 경우의 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미래를 예측을 해요. 그 사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스킬로 이 전투의 결과, 미래에 벌어질 일을 다 관측하고 와서 그 중에 오로지 한 가지 경우의 수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가능하다는 거를 알아오는 그런 씬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단어를 할 때는 닥터 스트레인지 된다 생각해.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나오는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센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도 않아. 두 번째로는 다른 학문들, 대수학이라던가 기하, 도형의 단원처럼 딱 정답의 단위가 센티미터라던가 혹은 그냥 숫자라던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경우의 수의 문제의 정답의 단위는요. 단위라 말하면 조금 엄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위는요. 가지야. 단위는요. 요 단원의 정답의 단위는 아마 뒤에 붙을 애는 땡땡 가지가 될 거야. 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정답은 그 문제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나올 수 있는 결과로 가능한 모든 가지수를 다 세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바로 한번 본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와 있어요. 요 주사위를 던진다. 책에 172페이지 보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라고 되냐면 표에 홀수의 눈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홀수의 눈이 나온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관측 가능한 모든 가지수는 총 6가지인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 표 속에 말하는 이는 당신들한테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가지수를 물어봤지. 그치? 요거를 우리가 해당 사건이라고 불러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 6가지 중 홀수의 눈은 오로지 1, 3, 5의 3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3가지라고 한다는 거지. 밑에 표를 보면 5 이상의 눈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 말하는 이가 야 얘들아 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그 관측 가능한 모든 결과 중에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결과, 미래는 6가지 미래 중에 몇 가지 미래가 5 이상의 눈이 나오니?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3이, 4가, 5가, 6이 총 6가지 미래 중에 여러분들한테 5 이상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러분 셀 수 있죠. 몇 가지? 5, 6, 2가지 미래밖에 없지. 2가지라고 답하면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메커니즘이죠. 그쵸? 요렇게 하면 된다. 빠짐없이 다 모든 결과를 마치 당신들이 닥터 스트레인지인 것처럼 다 예측을 해주면 돼. 세워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하면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다음에 있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밑에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전문 용어로 얘를 합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야. 경우의 수에는 2가지 큰 법칙이 있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얘를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야. 경우의 수의 연산 법칙 중에 2가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다. 자, 일단은 표면적인 차이점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할 것,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영어에서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들 있잖아. 뭐가 있어? 여러분들 접속사 or이 있고요. and가 있죠. 그쵸? 물론 but도 있지만 빼고 or과 and가 있어요. 자, 합의 법칙은요. 문장 속에 반드시 영어 or를 뜻하는 또는 혹은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가 있을 거야. 반대로 곱의 법칙은 뭐냐면요. 접속사 and야. and의 뜻이 뭐야? 그리고지. 두 사건 A와 B 얘를 달리 쓰면 A 그리고 B라고 할 수 있잖아. 두 번째는 요런 멘트도 있어요. 동시에라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곱의 법칙은 뭐가 나온다? 접속사 and 있죠. 2개의 무언가를 접속사 and의 뜻을 가지는 그리고나 혹은 뭐뭐 하고 뭐뭐고 이런 문장이 문제 속에 나오거나 혹은 한국말로 그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요 멘트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경우의 수의 법칙 중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구나라고 먼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언제 사용하는지 그 사용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원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한테 아까 주사위의 예는 여러분들이 관측하는 사건이 몇 가지였냐면요. 사건 자체가 하나의 사건만 다뤘어. 주사위를 그저 던진다. 요렇게만 나오잖아요. 그쵸?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온다. 혹은 뭐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관측해야 할, 미래를 예측해야 할 사건은 오로지 한 가지 사건이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2개 혹은 2개 이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측해야 할, 미래를 예측해야 할 사건들이 2개 이상의 여러 개의 사건들이 나올 거야. 근데 그 사건들이 만약에 어떤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 다음 문장 접속사 or처럼 또는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 사건 A라는 사건과 두 번째 사건 B의 사건의 예측 가능한 결과인 경우의 수들을요. 각각 구한 다음에요. 말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 곱의 법칙, 만약에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측해야 할 사건들이 2가지인데 그 사건 사이에 접속사 and에 해당하는 뭐뭐 그리고 뭐뭐 하고 이런 말이 있거나 혹은 이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는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경우의 수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말이 길었는데 바로 한번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받은 PDF 파일에 어딜 보실 거냐면요. 173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906번부터 시작을 할 거야. 906번 말고요. 91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911 문제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다가 쓸게요. 자, 봅시다. 911 문제야. 읽어볼게요. 김밥이 4종류가 있대. 김밥이 종류가 4개의 종류가 있대.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덮밥이라는 게 있는 덮밥이 총 3종류가 있단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뭐 분식집인가 봐. 김밥은 총 4개의 종류의 김밥을 팔고 덮밥은 총 3개의 종류의 김밥을 판대. 이런 음식점에서 뭐래? 김밥 또는 덮밥 한 종류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방금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단어는요. 사실 뭐 내가 여러 번 말했어. 국어 문제야. 문장을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도형만 봐서 뭐 각이나 변을 표시하거나 혹은 대수식만 보고 방정식을 보고 방정식을 그냥 풀이하는 거랑은 아예 그 풀이의 근본 자체가 다른 녀석이야. 어쩔 수 없이 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절대 풀지 못할 거야. 자, 뭐라고 돼 있다고? 직접 한번 써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김밥 또는 덮밥 한 종류를 고른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한테 문장이 하나 딱 주어졌어요. 사건이 눈에 보일 거야. 뭐? 여기 91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관측해야 할, 미래를 예측해야 할 사건은 김밥 또는 덮밥 중에 한 종류의 음식을 고르는 게 현재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해야 할 사건이야. 그치?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아, 이거 사건이 한 종류 아닌가요? 김밥 또는 덮밥 한 종류를 고른다가 그냥 하나의 사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얘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접속사 or에 준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인 한국말 단어인 또는이 있어. 그치?
얘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요. 이게 너네가 아니야. 너네는 닥터 스트레인지야. 그리고 이거는 너네가 관측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야. 어떤 한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왔어. 메뉴판을 보니까 총 7개의 메뉴가 있네. 뭐? 김밥이 4개가 있고 덮밥이 3개가 있어. 그 사람은 그 4개와 3종류, 총 7종류 중에서 오로지 하나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밥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덮밥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듯이 둘 다 김밥을 선택하거나 덮밥을 선택하던가 이 사람은 무조건 몇 개를 선택할 거야? 하나만 선택할 거야. 그치? 김밥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 사람은 덮밥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이때 주안점은 뭐냐면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김밥을 고르고 또 덮밥을 골라? 아니야. 혹은 덮밥 하나 먹고 김밥 하나 먹자.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은 이 7개 중에 하나만 먹을 거야. 즉, 이 사람이 잘 들어. 이 사람이 이렇게 음식점에 있다 세봐. 이 사람 앞에 이렇게 4종류의 김밥과 3종류의 덮밥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아, 7개 중에 뭘 먹을까? 그러면 7개 중에 어떤 하나를 고르겠지. 정확히 몰라. 하지만 뭔가 하나를 고를 거야. 그치? 뭔가 하나를 이렇게 고르는 순간 너네가 이걸 관측하고 있는 이 미래는 뭐 한 거야? 이 사건은 뭐 된 거야? 사건은 이 순간 이 사람이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이 사건은 그로써 종료가 됐어. 너네가 관측해야 할 사건은 이 사람이 7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순간 끝난 거라고. 그치? 맞아. 그러면 합의 법칙에서요.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당연히 접속사 5월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건을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더하는 게 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요. 뭐 딱히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냐면요. 합의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관측하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야.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돼 있어요. 같은 말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이 사건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데요. 뭐냐면 한 가지를 선택하는 순간 그대로 사건이 종료돼 버린다는 뜻이야. 아까 말했지. 이 사람은 얘를 고르고 나서 아직 안 끝나서 이것도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고. 김밥을 하나 고르고 얘를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종류에 상관없이 김밥이든 덮밥이든 하나만 고르면 그대로 이 사람은 끝이야. 그거 먹으면 돼. 사건이 종료됐어. 이렇게 사건이 하나 종료되는 순간은요. 그대로 끝난 거지. 끝이.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김밥이나 덮밥 중에 한 종류를 고를 수 있는데요.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예측이 가능해요? 김밥 4개 혹은 덮밥 3개 총 몇 가지 중에 4 더하기 3, 7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사건 끝이지. 그래서 뭡니까? 자, 김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인 4가지 경우와 덮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인 3가지 경우를 뭐 한다고? 합한다고. 그럼 뭐가 돼?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3인 7가지, 7의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인 거지. 그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914번을 한번 볼 거예요. 914번이 이 고배 법칙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914번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읽어보자. 모자가
5종류가 있대요. 그리고 목도리가 6종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옷장을 열었는데 모자가 5개가 있고 목도리가 6개가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문장을 꼭 읽어보자고.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모자와 목도리를 각각 한 종류씩 고른대. 그 말은 뭐야? 모자도 하나 고르고 목도리도 하나 고르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모자도 하나 고르고 목도리도 하나 고른다 라고 했죠.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모자도 한 개 고르고 목도리도 한 개를 고른다. 사건 2개죠. 모자 하나를 고른다. 목도리 한 개를 고른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이 모자 하나 고르고 목도리 하나 고르려고 하네? 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 말했습니까? 뭐뭐하고라고 했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게? and예요. 그 말은 뭐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사건, 모자 한 개를 고르는 사건과 목도리 한 개를 고르는 사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네? 접속사, 그리고에 해당하는, and에 해당하는 뭐뭐하고가 들어가 있죠. 그 순간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와 두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두 숫자를 뭐 해줘? 곱해주면 된다고 했지. 모자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야, 말 그대로. 하나를 다 고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도리 하나,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말 그대로? 모두 6가지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모자를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인 5와 목도리를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인 6을 뭐 하면? 곱하면 총 몇이 나와? 30이 나오지? 얘가 이 문 정답이라는 거야. 자, 얘도 그림을 펴내면 이런 거야. 아까랑 다르게 지금 이 914번의 사람은 옷장 앞에 이렇게 서 있나 봐. 근데 옷장에 보니까 모자가, 이렇게 모자를 할게요. 모자가 이렇게 5개가 있는 거고 목도리가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야. 아까랑 다르게 이 사람은 총 11개가 있네?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요거 하나 골랐다 생각해. 모자를 5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근데 이 사람 이거 하나 고르고 바로 집으로 나가? 아니지. 이 사람은 모자를 하나 고르고 나서 또 뭐 해야 돼? 바로 집으로 외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6개의 목도리 중에 랜덤 하나를 골라야지. 그치? 이거 2개를 둘 다 이렇게 하나씩 골라줘야지만이 비로소 이 사람은 뭐야? 밖으로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즉, 이 사람은 5개 중 모자 중에 하나를 고르고 6개의 목도리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만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관측하는 우리가 그 사람이 행하는 사건이 이제서야 종료가 된 거야. 이 사람은 모자 하나, 목도리를 하나 둘 다 골라줘야만이 비로소 관측을 하는 우리가 드디어 사건이 종료됐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 자, 사건이 자꾸 종료된다는 말을 내가 왜 하냐면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요. 이 둘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잘 들어. 합의 법칙. 아니지. 반대로 말할게. 결과부터 말할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측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요. 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요. 일의 경우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다 그런 경우들은 전부 다 곱하면 돼. 곱하라고. 이거 쓰라고.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미 다 종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들의 경우는 각각 합하면 돼. 더하면 된다고. 말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야.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굵직한 사건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쬐깐둥이 사건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하나의 큰 사건 있지. 하나의 큰 사건이 종료됐다, 끝났다, 관측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일어나는 이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있지. 한 사건 안에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있잖아. 요 큰 하나의 사건 안에서 발생하는 쬐깐둥이 사소한 사건들의 경우들은요, 전부 다 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사건이 끝났어. 근데 이 사람이 끝나고 또 하나의 큰 사건에 마주하게 됐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관측하는데 이 사람의 굵직한 사건 하나가 종료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큰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을 관측한대,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겠지. 그 쬐깐둥이 사건들은 뭐 하시고? 곱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큰 사건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어떤 서로 다른 큰 사건들 있지. 종료가 된 큰 사건들끼리는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더하면 된다고. 자, 기본적으로 합의법칙과 고비법칙, 얘네 하나씩 있는 단일 법칙들 말고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예제 문제로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915번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지희네 집, 여기 지희네 집이 이렇게 있고요. 지희네 집이 있고요. 지희네 집에서 진순의 집이 있네요. 이렇게 진순의 집이 있어. 이 지희의 집에서 진순의 집으로 가는 길은 총 그림과 같이 4가지 경로가 있대. 가는 길이. 그 다음에는 그 진순의 집에서 다음 집인 희철이네 집이 하나 있는데 희철이네 집에까지는 진순의 집에서 희철이 집까지는 총 요렇게 그림과 같이 2가지의 갈 수 있는 길이 요렇게 나 있대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희가 여기 있겠지. 그치? 지희가 자기 집에 출발해가지고 진순의 집을 거쳐서 어딜 간다고? 희철이네 집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래요. 자, 여러분들이 관측해야 할 대상은 지희라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해야 사건이 끝나? 진순의 집에 가면 사건이 끝나? 아니지. 어디까지 가야 돼? 얘네 집은 그냥 거쳐가는 거고 얘는 희철이네 집에 도착해야지만이 비로소 뭐 되는 거야? 너네가 관측하는 지희라는 사람의 사건이 종료되는 거야. 하나의 큰 사건이 종료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지희가 진순의 집을 거치는 거는 요 희철이네 집에 도착한다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 중간에 안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이야. 그치? 그치? 그럼 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준다 했어? 곱을 해준다고 했지? 그치? 잘 봐.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하나의 큰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우리가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요. 곱을 해줘야 돼요. 곱을. 그럼 봐봐. 자, 지희가 진순의 집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말 그대로 길의 수랑 똑같은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지희가 진순의 집에 갈 수 있는 길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 곳은 어디야?
희철이 집이 아니라 진수집이야. 그치? 그러면 지희가 여기 왔어. 그치? 그럼 여기서 끝났어? 내가 할 정답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지희는 진수네 집을 거쳐서 도착 지점인 사건이 종료되는 지점이 희철이네 집까지 다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뭘 골라야 돼? 지희가 중간 도착 지점 진수네 집에서 희철이네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또 따로 구해줘야겠지. 그치? 지금 길을 봐서 알겠지만 진수네 집에서 희철이 집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길목,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네. 그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맞아. 자, 그럼 어쨌든 지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겠지. 그래서 비로소 어디 도착할 거야? 도착 지점이 희철이네 집까지 도착을 할 거야. 그래야지만이 지희가 이렇게 희철이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관측하고 있는 지희라는 사람에 대한 해당 문제의 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 사건이 종료가 된 거지. 여러분들은 그 한 사건이 이렇게 종료되기 전까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습득했습니까? 지희가 진수 집에 가는 네 가지 경우의 수와 진수네 집에서 다시 지희가 희철이네 집까지 가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골랐어요. 구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너네가 구한 총 두 가지의 사건끼리는 뭘 해달라는 거야? 곱을 하라는 거야. 네 가지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이거를 곱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의 굵직한 사건이 끝났으니까 정답은 뭡니까? 4 곱하기 2라서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자, 어떤 사건을 그러니까 도착이 뭔지, 목표가 뭔지를 보고 목표 전까지 발생하는 당신들이 구한 이러한 경우들은 전부 다 뭐에 싸그리 곱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176페이지에 있는 유형 1번부터 182까지에 있는 유형 11들의 대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요 1번부터 11번 유형이 여러분들한테 방금 소개했던 개념들로 푸는 문제들인데요.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들이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고, 그 전에 일단 어떤 사건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중복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세는 게 주안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이에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경우의 수는 어쩔 수 없어. 경우의 수의 문제 풀이는 어쩔 수 없이 얘가 동반된다. 노가다를 뛸 수밖에 없어. 첫 두 유형, 뭐 세 개의 유형을 보면요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직접 하나하나 세볼 수밖에 없어. 그때 세볼 때 무지성으로 노가다를 띄면요 물론 셀 수는 있어. 근데 알잖아. 귀찮지? 귀찮아. 귀찮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실수가 날 수도 있어. 이 실수는 뭐냐면 세야 될 걸 다 못 센다던가 혹은 이미 셌던 걸 또 셌다던가 그치? 빠짐없이 세야 되는데 뭔가를 빼뜨려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세가지고 더 안 세도 되는데 두 번 세는 경우, 중복해 세는 경우가 있어.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좀 방법을 쓸 건데요. 이 노가다를 좀 스마트하게 띄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순서쌍을 활용한다던가 순서쌍 뭔지 알죠? 땡, 땡 이거 있죠 이거 땡, 땡을 활용한다던가 혹은 수형도라는 그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이 수형도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트리야. 트리. 뭐야? 나무 숫자에 형태의 그림 도자야. 나무 형태의 어떤 그림을 이용해서 센다는 건데 얘는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유형 1번부터 문제 번호 176페이지에 934번 한번 볼게요. 대표 문제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934. 자,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겠지, 먼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두 자리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대. 자, 상황 파악해야 돼. 1부터 90까지 있는 게 아니라 뭐부터 뭐까지 있냐면 두 자리 자연수가 적혀 있는. 그러니까 시작이 뭔 거야? 여러분들한테 어떤 카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10카드부터 11카드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있는 거야? 90장의 카드가 있는 거니까 몇 개가 있겠어? 10부터 11 해서 99까지 이렇게 있겠죠. 총 지금 몇 개야? 10부터 99니까 이 카드 개수 정상적으로 문제 속에 주어진 것처럼 90장이야. 여러분 근데 10부터 99가 있는 거야, 카드가.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다음 문장 읽어봐. 그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거래. 이 90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할 건데 그 선택된 카드가 뭐였으면 좋겠대? 딴 것도 아니고 반드시 8의 배수가 나오면 좋겠대. 8의 배수가 나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고르래. 그치? 자, 일단은 만약에 너네가 이걸 첫 번째 문장 안 읽고 1부터 90까지 있구만 해놓고서 셌다면 틀렸겠지 벌써. 그치? 1부터 90까지 세야지 했다면 벌써 틀렸어. 왜? 두 자리 자연수 중에. 물론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틀리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장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뭐가? 8의 배수네. 8의 배수. 뭐 하면 돼? 10부터 99 중에 10부터 99의 자연수 중에 8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쵸? 8의 배수는 몇 개예요? 라는 말이죠. 세보면 되지. 뭐부터 있어요? 8, 2, 16. 그 다음에요. 16 있고요. 16 있고 8, 3, 24. 8, 4, 32. 점점점 가겠죠. 어디까지 있습니까? 8 곱하기 12인 96까지 아마 여러분이 셀 거야. 이걸 다 세고 앉았나요? 아니지. 어떻게 세? 요 안에서도 방법이 있지. 8의 배수 특 뭡니까? 8 곱하기 땡 아닙니까? 8의 배수 특징 뭐라고? 8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형태인 거야. 그치? 여러분들은 8, 16, 10, 24 이렇게 세지 않고 뭐 하면 돼? 두 자릿수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8, 2, 16, 2, 8, 3, 24 그치? 이 네모에 들어갈 수를 세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몇 개 해보다가 만약에 8 곱하기 그 다음 수를 곱해봤는데 세 자릿수가 나오면 그 전까지만 카운트를 해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치? 뭐 있어? 8, 2, 16, 8, 3, 24, 8, 4, 32, 8, 5, 40, 점점점 해서 어디? 대충 가보는 거야. 어디까지 가보는 거야? 대충 100 넘기 전까지에 만약에 계산이 어렵다면 100 넘기 전까지 대충 몇인가 생각하는 거야. 8 곱하기 10, 80이죠. 그쵸? 80. 아직 멀었어요. 그쵸? 왜? 8 곱하기 11, 88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8 곱하기 12, 96이죠. 그 다음 8 곱하기 14 하면 이제부터 104라서 두 자릿수가 아니죠. 멈추는 거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 그냥 뭐 하면 돼? 2부터 12까지 몇 개인지 세면 돼. 이때 2부터 12까지 뭐 2, 3, 4, 5, 6, 7, 8, 9, 10, 11, 12 요렇게 11개 다 직접 세도 되고요. 아니면 12 빼기 2 플러스 1 해가지고 11개 다 해도 되는 거죠. 자, 자연수 세는 법. 자연수 세는 법 어떻게 됩니까? 연속하는 자연수의 개수 세는 법.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여기서 팁이죠. 노가다 뛸 때 필요한 팁. A부터 B까지의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해봐. 예를 들면 지금 이것처럼 2부터 12 이런 것처럼 자연수 A부터 B까지의 자연수 개수 어떻게 셉니까? 큰 수 있잖아? 마지막 수? 마지막 수 B에서 첫 번째 시작수 있죠? 뺀 다음에요. 더하기 1 하시면 얘가 그 개수죠? 그쵸? 12에서 2를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시면 되죠.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연속하는 자연수의 개수 세는 법. 뭐 2부터 12까지 세야 된다. 12 빼기 2 더하기 1. 뭐 1부터 99까지 세야 된다. 99 빼기 1 더하기 1. 뭐 99.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934번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에
940번 봅시다. 자, 940번은요. 아까 말한 노가다 방법 중에 순서쌍을 활용하면 좋겠네요. 읽어볼게요. 길이가 2, 4, 5, 7인 선분이 각각 하나씩 있대. 그럴 때 이 중에서 3개의 선분을 선택할 거래.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경우의 수, 가지수를 세라는 문제지. 자, 문제 상황 뭐라고? 940번. 어떤 사람이 너네한테 총 4개의 선분 막대가 있는 거야. 2짜리 막대, 4짜리 막대, 5짜리 막대, 7짜리 막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4개 중에 여러분들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대.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노가다 중에 하나죠? 그쵸? 이때 팁이라면 팁 하나라면 팁은 이런 거 셀 때요. 가장 큰 수 있죠? 이거를 먼저 고정을 해놓고서 하면 쉽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뽑을 숫자의 조합은 어쨌든 간에 3개의 숫자의 순서쌍이야. 땡, 컴마, 땡, 컴마, 땡일 거야. 근데 이거를 세다 보면요. 귀찮기도 하고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어. 그럴 거면 차라리 여러분들 가장 뽑아야 될, 선택해야 될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를 먼저 뽑았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머지 2 숫자를 맞춰주는 게 편하겠지. 자, 7을 선택했어. 그럼 7을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고. 자, 7을 선택하고 나머지 2개는 2를 선택하고 4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7을 선택했을 때 2를 선택했으면 5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4를 선택하고 5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7을 가장 큰 걸로 미리 뽑았다고 고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종류의 순서쌍이 있어요. 그러면 7로 시작하는 7을 포함한 순서쌍은 이걸로 끝이죠. 더 이상 조합은 없지. 그치? 그 다음에 7을 셌으면 뭐 세라고? 그 다음 거 세면 되지. 7을 다 세봤으면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첫 번째로 5를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때 7을 가장 큰 수로 고정해서 세는 거는 끝났기 때문에 7 다음에 큰 수인 5를 가장 큰 수로 고정했을 때의 경우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다시 7을 세면 안 돼. 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세면 안 돼. 왜? 중복되거든. 그치? 지금부터 5를 가장 큰 수로 고정했을 때 나오는 순서쌍은요. 7을 안 뽑고 요 3개 중에만 뽑는 거야. 그치? 그러면 5를 뽑았어. 그럼 가능한 게 뭐야? 2를 뽑을 수 있고 4를 뽑을 수도 있는 거지. 2 뽑고 4. 그 외에 5를 가장 긴 변으로 가지는 순서쌍은 요거 말고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요렇게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은 만약에 5 다음에는 4인데 이 4를 가장 큰 수로 고정하고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를 가장 긴 변으로 고정하면요. 이거보다 작은 수는 2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당초? 안 만들어지지. 3변을 골라야 되는데. 끝났어 이렇게. 자, 그럼 정답 4개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야? 아니죠. 이때 필요한 배경 지식.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삼각형을 만들 것이다. 이때 필요한 개념 뭡니까?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것 중에 다 되진 않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 있잖아.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어요. 뭡니까? 가장 긴 변 있죠. 가장 긴 변을 나머지 2변 있지. 삼각형의 가장 긴 변과 나머지 2변의 합을 길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그치?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야? 요 4개 중에 여러분들이 검증하면 필요한데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뭘 검증해봐야 돼? 가장 긴 변이랑 나머지 2변의 합을 각각 값을 봤을 때 얘가 더 큰지 봐야 돼. 만약에 계산했는데 이 2개가 같거나 얘가 더 커버리면 걔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거 빼야지. 누구 있습니까? 이 보세요. 가장 긴 변이 7인데 나머지 2변을 더하면 6이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치?
얘가 더 크잖아. 돼, 안 돼? 안 돼. 빼야지. 얘도 봐봐. 가장 긴 변 7이야. 나머지 두 변 합 더하면 7이야. 근데 아까 뭐랬어?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무조건 커야 돼. 같아도 안 돼.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요? 되네요. 그쵸? 얘는 얘가 더 크네요. 되고요. 얘도요. 얘 두 개 더하면 더 크네요. 되죠. 그러면 얘는 두 개 탈락이지. 왜? 세모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두 가지 경우다 하는 거죠. 정답은 두 가지 경우의 수. 번호로는 이 주관식이네요. 2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자,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 바로 있는 3번 유형 봅시다.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래요. 개념 포인트 읽어볼게요.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액수가 큰 지폐 있지. 큰 지폐. 이거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지불하는 금액에 맞게 나머지 지폐나 동전의 개수를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방금 했던 거, 가장 큰 수를 일단은 고정해 놓고 나머지를 약간 맞춰가지고 나머지를 맞춰서 그 금액이 되는 경우의 수를 고르는 문제야. 그치? 자, 한번 볼까? 어떻게 하는지 봐봐. 대표 문제 944번인데요. 여기 돼 있어요. 1000원짜리 지폐가 10장 있고요.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이 10개씩 있대. 너네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10장 있고 50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는 각각 얘도 10개씩 있네요. 그쵸? 총 30개의 돈이 종류가 있는 거지. 그럴 때 이 들어있는 주머니 요렇게 돈이 있는데 너네한테 여기서 지폐랑 동전 몇 개씩을 이렇게 꺼낼 거래. 근데 그 중에서 딱 꺼냈을 때 정확히 얼마가? 3,500원이 됐으면 좋겠대. 노가다예요. 노가다의 끝판왕이죠. 그쵸?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가장 단위가 큰 돈이 있지. 자, 뭐라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에는 가장 돈 단위가 큰 거 있잖니? 걔를 몇 개를 뽑을 건지부터 고정시켜. 3,500원을 뽑아야 돼. 근데 돈의 종류 보니까 1,0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있어. 가장 단위가 큰 놈은 누구야? 1,000원짜리지. 어떻게 한다고? 쉽게 설명해서 단위 가장 큰 놈 있지. 이 금액을 딱 맞춰서 낼 때 가장 단위가 큰 놈을 몇 개 낼지부터 고정하는 거야. 마치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지폐를 최대 몇 개까지 낼 수 있어? 3개 낼 수 있지. 3개 낼 경우야. 이거 생각하는 거야. 1,000원짜리를 3개 낸다라고 아예 그냥 고정해 놓고 나머지 돈을 낼 수 있는 각각의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구하는 방법인 거지. 자, 얼마 냈어? 3,000원 낸 거지? 그치? 그러면 너네는 남은 두 종류, 1,000원 이미 냈으니까 빼고 1,000원을 3장 낸 걸로 고정한 거야. 그럼 너네는 이제 500원이랑 100원 가지고 얼마만 맞추면 돼? 500원만 내는 경우에서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자, 1,000원짜리 3개 냈어요. 자, 이렇게 쓸게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있어요. 얘는 무조건 몇 개로 고정? 3장으로 고정하는 거야. 그럴 때 너네가 50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자는 거지. 자, 어떻게 할 수 있어? 500원, 3,500원 맞추려면 500원을 하나 내버릴 수도 있지. 그치? 그 다음 단위인 500원을 하나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대로 끝 아니니? 그치? 3,000원에다가 500원 하나 낼 거니까 현재 500원이지. 그럼 100원짜리는 몇 개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빵개. 두 번째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 3,000원 냈고 500원을 안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제 안 낼 거야. 그치? 500원 안 낼 거야. 그러면 남은 500원은 뭘로 채워야 돼? 100원짜리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0원 몇 개 있어? 충분하네. 100원을 몇 개 내야 돼? 5개 내면 되죠. 이렇게. 자, 각각의 요게 뭔 거야? 경우들이지. 1,000원짜리를 3개 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에 총 몇 가지입니까? 총 두 가지인 거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냐면요. 마치 나무의 큰 기둥부터 가지를 쳐서 나가서 마지막 끝에 가지의 끝자락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경우의 가지수가 되는 이런 그림. 요거를 영어로는 트리, 그리고 한국말로는 나무 그림 모양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수형도라고 부른다. 수형도 그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노가다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수형도야. 이걸 바로 우리가 트리라고 트리. 수형도라고 부른다. 자, 그럼 1,000원짜리 3개 고르는 경우 생각해 봤어. 그치? 두 번째로는 뭐 해봐야 돼, 이번에는? 1,000원짜리를 2개 고르고, 2개 고른다고 고정하고, 2,000원을 냈을 때 남은 얼마를 1,00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똑같이 이 트리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자, 이걸로 할게요. 연두색으로. 자, 1,000원짜리 얼마 낸다고? 1,000원짜리 2개 냈을 때야. 자, 그러면 경우가 몇 개 있겠지, 그치? 자, 남은 1,000원은 뭘로 낼 거야? 500원으로 다 낼 수도 있고, 500원과 100원을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500원 안 내고 100원만 낼 수도 있는 경우야. 그치? 자, 뭐부터 해봐야 돼? 자, 최대 500원은 몇 개까지 내서 맞출 수가 있어? 아이고. 1,500원이죠? 미안해요. 1,500원이죠. 1,500원을 내야 되는데, 500원을 최대 몇 개를 낼 수 있어? 3개까지 낼 수 있지. 2,000원 냈으니까, 1,000원짜리 2장 냈으니까, 남은 1,500원을 그냥 500원 3개로 퉁칠 수도 있지. 뭐? 500원을 3개 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2,000원에 1,500원이니까 다 냈죠, 돈. 100원 낼 거 있으니까 없으니까 100원은 몇 개 되는 거야? 빵개. 하나의 경우의 수를 얻었죠. 1,000원 2개, 500원 3개, 100원 빵개. 그 다음에 500원을 이번엔 몇 개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으니까 당연히 얘 다음 수인 500원을 만약에 2개를 냈을 때 생각해 봐야겠죠. 1,000원을 2개 내고 500원을 2개 냈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 얼마 냈어? 3,000원 낸 거잖아. 근데 아직 우리 500원 더 내야 되지. 100원짜리 몇 개 내면 돼요? 5개 낼 수 있죠. 이렇게. 또 하나의 경우를 얻었죠. 그 다음에 500원을 이번에는 몇 개 내는 경우? 하나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2,000원 내고 500원 하나 냈으니까 2,500원 냈어요. 1,000원 더 내야 돼. 그치? 그러면 100원. 개수 충분하네요. 그쵸? 몇 개 낼 수 있어요? 이기 때는 100원을 10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 또 골랐죠. 자, 그 다음에 500원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만약에 내가 1,000원을 2개 내는데 500원을 안 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와서 2,000원 냈어. 근데 우리 1,500원 더 내야 되지? 그치? 근데 100원짜리 모자라요. 그쵸? 이거 생각해 줘야겠지. 100원을 이거 맞추려면 100원을 15개 내야 되지만 우리한테는 주머니에 100원이 10개밖에 없다.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이 경우는 탈락인 거야. 탈락. 그러면 1,000원을 2개 낸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한 가지라서 몇 가지 경우일 수 있습니까? 총 3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모았는데 노가 뛰는 거야. 맞아. 다음 경우는 뭐겠습니까? 1,000원짜리를 3개 내는 경우, 2개 내는 경우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1,000원짜리를 안 내는 경우, 아니, 하나 내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쵸? 1,000원짜리를 하나만 내고 1,000원 냈을 때 남은 돈 얼마를? 2,500원을 내는 경우요. 1,000원짜리를 하나만 내서 1,000원 냈는데 남은 돈 2,500원을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는 거지. 뭐 돈의 개수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가 쓸게요. 자, 만약에 내가 흰색으로 할게 이번에는 1,000원을 그리고 500원을 100원을 낼 건데 내가 1,000원을 하나 냈어. 남은 돈 2,500원은 자 500원을 5개 낼 수도 있고요. 500원을 4개 낼 수도 있겠고요. 4개 내볼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먼저 해볼까? 자, 1,000원을 하나 냈어. 1,000원. 5개 냈어. 2,500원. 3,500원이죠. 그러면 100원은 딴 개 내면 되죠. 안 내면 돼요. 요렇게. 만약에 500원을 4개 냈어. 그러면 3,000원 냈으니까 500원 남았지. 100원을 5개 내면 되겠네요. 요렇게. 다음 경우 500원을 만약에 내가 3개를 냈어. 그러면 총
2,500원 낸 거죠. 그쵸? 그럼 100원짜리 몇 개 내면 돼요? 10개 내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500원을 내가 2개만 낸다. 그러면 100원이 모자라가지고 15개 필요한데 100원이 모자르죠. 그러면 이 다음 거는 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요 경우는 몇 가지야? 총?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라서 각각의 가지가 하나라서 요것도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는요, 1,000원을 아예 안 내는 경우도 한번 세봐야겠지. 1,000원을 빵게 내는 거야. 그러면 그냥 500원과 100원으로 뭘 해야 돼? 3,500원을 싹 다 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500원은 몇 개 내는 경우? 10개까지 있으니까 3,500원을 싹 다 500원을 낼 수도 있으니까 7개 내는 경우. 그쵸? 이때는 100원이 안 필요하고요. 6개만 내면요. 100원이 5개 필요하고요. 500원을 5개 내면요. 100원이 10개 필요하죠. 이 밑에 거를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100원이 10개밖에 없으니까. 얘도 한 가지, 한 가지. 각각의 가지가 한 가지라서 총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아까 말했지. 각각의 틀이 있지. 나무 있지. 나무 그림의 수형도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렇게 가지수가 생겨. 이거 뭐 한 거야? 요 주황색 수형도, 연두, 흰색, 핑크 수형도의 끝자락마다 뭐가 끝난 거냐면 하나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종료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요 종료된 개별 사건들, 마치 이거야.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를 3개 내는 세계선에서의 경우의 수, 1,000원짜리를 2개만 내는 경우, 세계선의 3개에서의 경우의 수, 하나만 내는 경우의 수, 0개 내는 경우의 수, 이 4가지 경우의 수는 뭐 하면 됩니까? 더해주면 돼. 각각의 요까지 왔을 때에 하나하나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그러니까 3,500원을 낸다라는 사건들이 종료, 사건이 종료된 거죠. 사건이 종료됐으면 그 종료된 서로 다른 사건끼리는 뭐 해주기로 했어요? 다 더해주기로 했잖아요. 이 4개를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돼요.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11가지의 경우의 수다 라고 하는 거야. 총 정답은 3번 11가지죠. 그쵸? 4개의 경우의 수는 각각 종료된 사건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4개를 곱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더해줘야 된다. 11가지 경우의 수. 3번이죠. 다음. 자, 본격적으로다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또는 그리고라고 했어요. 그렇죠? 4번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중요한 건 뭐다? 또는 합의 법칙이죠. 자, 봐봐. 947번 보세요. 947번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문장 잘 읽어야 돼.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5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래요. 뭐라고 했어? 맨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지. 버스 또는 지하철 돼 있고요. 947번. 버스 또는 지하철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어쨌든 어디 가고 싶대?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교통수단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공원에 가고 싶대. 공원에. 이 사람은 공원에 가고 싶은 거야. 그 말은 뭐야? 너네가 관측하는 이 사람은요. 공원에 어쨌든 간에 뭘 하든 공원에 도착하는 순간 사건이 종료지. 그치? 사건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 생각할 사건들과는 반드시 더 한다고 했어. 자, 버스, 지하철 한 번에 가요. 둘 다 한 번에 가. 그 공원까지. 그럼 봐봐. 이 사람이 버스 5개 중에 하나 탔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 5가지지. 5가지.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 5가지야. 어쨌든 5가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공원에 갔으면 그대로 뭐야? 사건 끝이야. 끝이. 그럼 뭐야? 5가지 경우의 수 일단 확보된 거지. 얘가 공원에 갈 수 있는 경우 5가지 된 거야. 또는 이 사람이 버스 안 타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겠다. 지하철 몇 종류야? 3가지 종류가 있어. 지하철이. 그치?
어쨌든 이 사람은 지하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타겠지. 경우에서 몇 가지야? 세 가지 경우의 수지. 근데 이 사람이 그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를 이용해서 공원에 가도 사건은 어떻게 돼? 종료되지? 세 가지야. 버스 타는 경우의 수 5가지. 지하철 타고 가는 경우의 수 3가지. 근데 버스 타고 가나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나 어쨌든 간에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른 거야. 그치? 사건이 종료됐고 종료됐어. 종료된 사건끼리는 뭐 해라? 더 해라. 8가지. 더 하시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4번이죠. 그 다음 951번 읽어보면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래. 그러니까 너네한테 1부터 20까지의 어떤 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1 적혀있는 뭐 로또 같은 거겠지. 로또 공처럼 1의 공부터 20의 공까지 들어있는 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있나 봐. 이렇게 있나 봐. 이 주머니 안에는 1부터 20까지 20개가 들어있대.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뭐래?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만 꺼낼 거래.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한 개만 뭔가를 꺼낼 거래. 뭘 꺼낼지는 모르겠지. 20가지, 총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총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뭐만 관측하고 싶대? 4의 배수가 나오거나. 문장 접속사 주의하지. 또는 18의 배수가 나오거나. 자, 마찬가지로 또는이 나왔다. 아까 했던 거를 생략해서 말하면요. 자, 또는이 나오면, 문장에서 또는 이런 문이 나오면요. 잘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0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골라주고 20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18의 약수구나. 18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주고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해? 더하면 돼. 또는은 덧셈으로 바뀌어서 생각하면 돼. 뭐라고?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또는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이야. 너네는 그 또는을 기준으로 자른 왼쪽에 존재하는 사건과 오른쪽에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 또는은 덧셈으로 바뀐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20개 중에 4의 배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4, 8, 12, 16, 20. 5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쵸? 더 할 거야. 또는이니까 더 할 거야. 그리고 자, 20개, 1부터 20 중에 18의 약수는 뭐 있습니까? 1, 2, 3, 6, 9, 18. 6개죠. 6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5 더하기 6은 11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유형을 풀 때 위에 읽어봐. 유형 5번 읽어봐. 이때 만약에 너네들이 또는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이 경우 가지수 말고 실제 그 경우 있지? 좀 써볼게. 4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어서 4, 8, 12, 16, 20개가 있어서 5가지인 거야. 5가지인 거야. 여기도 18의 약수가 되는 애들은 1, 2, 3, 6, 9, 12, 18 이렇게 몇 개가 있어서 6가지가 있어서 6인 거야. 6가지인 거야. 그치? 지금은 요 경우와 요 경우에 가능한 결과 중에 겹치는 숫자가 없어. 그치? 겹치는 숫자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중복이 없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더해주면 돼. 정답은 11이 맞아. 11가지가 맞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951번 밑에 유형을 풀면서요.
실제로 이렇게 따로 두 사건의 경우를 구해서 더해볼 건데요. 만약에 그 결과들 중에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 겹치는 숫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숫자들은 중복해서 2번씩 세버린 거야. 끝이.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해줘야 돼? 그 중복된 애들 있잖니? 걔네들은 한 번씩 빼줘야 돼. 경우에서 빼줘야 돼.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953번이에요. 이거 틀리기 딱 좋은 문제죠? 953번 보고 갈게요. 자, 봐봐. 953번 읽어보면 1부터 50까지 단수가 하나씩 적혀있대. 뭐 1부터 50까지 있대. 그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뭐래?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래. 그치?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1부터 50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 마찬가지로 또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오른쪽에 8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그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줄 거긴 더해줄 거야. 그치? 그럼 6의 배수는 1부터 50 중에 8개니까 8이구나. 1부터 50 중에 8의 배수는 6개니까 6이구나. 그래서 그냥 8 더하기 6, 14 해버리면 이건 틀려. 왜냐면 우리는 지금 8과 6은 뭐야? 가지수야. 경우의 가지수야. 근데 이 6과 8에는 뭐가 있냐면 공배수가 있죠. 그쵸? 세 보면 1부터 50 사이의 6의 배수는요. 6, 12, 18, 24, 30, 36, 그리고 42, 48까지의 8가지가 있지. 그치? 그래서 8가지인 거지. 8인 거지. 얘는 8, 16, 24, 32, 40, 48. 이렇게 6가지 있어서 그 가지수가 6가지인 거지. 근데 잘 봐.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세야 되기도 하지만 중복이 있어도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복된 건 뭐 있어? (24랑 48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2번 센 셈이잖아. 2번 셌어. 그럼 뭐 해줘야 돼? 여기서 빼줘야지. 누구를? 2번씩 센 애들 있지. 2번씩 센 숫자의 가지수를, 즉 몇 개를? 24와 48의 2가지를 빼줘야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배수 또는 배수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중복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돼. 중복 검사를 반드시 해줘야 돼. 만약에 중복 검사를 했는데 중복되는 게 있다. 그러면 걔는 한 번씩 빼주면 돼. 근데 이 중복은 뭐냐?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 있죠? 즉 두 종류의 사건의 공배수만큼을 빼주면 돼.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를 골라라. 그 말은 뭐야? 6의 배수의 경우의 수와 8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더한 뒤에 거기다가 뭘 빼주냐? 6과 8의 공배수 있죠. 그것만큼의 개수를 빼줘야지. 근데 여러분들 배웠어요. 두 수의 공배수는 뭐야?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뭐라고? 6과 8, 두 수 6과 8의 공배수는요. 같은 방법으로 뭘로 구할 수 있다고? 6과 8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랑 똑같으잖아. 6과 8의 최소 공배수 몇이니까? 24죠. 즉, 24의 배수를 개수를 빼주면 돼. 누구누구 있으니까 말 그대로 24의 배수니까 24와 48인 거죠. 몇 개인 거야? 그래서 2개를 빼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뭐야? 8 더하기 6 빼기 2 해가지고요.
12가지다라고 말해야지만이 여러분 뭐 한 거야? 중복을 싹 다 빼고 개별 하나하나씩만 더한 거야. 요거 반드시 주의해야겠지. 그치? 어떻게 한다? 두 수 A라는 수의 배수 또는 B라는 수의 배수를 고르는 문제 또는의 문제는 일단 A의 배수의 개수와 B라는 수의 배수의 개수를 더한 후에 A와 B의 공배수의 개수만큼 빼줘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953번이었어.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보면요. 유형 6번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합의 법칙 또는이 나오는 경우의 수야. 자, 955번 한번 볼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럴 때 나온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대. 뭐 구별이 된대. 이런 주사위가 하나 있는 거고 뭐 연두 주사위가 하나 해보자.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 주사위가 두 개 있는데 얘네를 하나 잡고 던졌대. 그러면 흰색도 6가지, 총 6가지의 경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쵸? 흰색도 1부터 6까지의 눈에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 거고요. 얘도 같이 던지니까 똑같이 어쨌든 색깔 다르다고 해서 주사위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1부터 6까지의 마찬가지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야. 흰색에서도 6가지, 연두에서도 6가지 나올 수 있어. 근데 뭐라고 됐어? 그럴 때 딱 떨어져서 그 순간 결과가 딱 나온 순간 그 결과에 나온 두 눈의 수의 뭐가 차가 2 혹은 4가 된대. 중간에 뭐 있어요? 또는 있죠.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또는이 나오면 또는을 기준으로 잘라서 뭐 구할 거야? 여러분한테는 두 가지 사건. 뭐? 던졌을 때 눈의 수의 차가 2인 경우의 수를 고를 거고요. 구할 거고요. 혹은 눈의 수의 차가 4인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겠지. 그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 할 겁니까? 더하는 문제죠. 두 가지 고르면 돼요. 자, 눈의 수의 차가 2가 나오는데 얘는 뭐 단순 계산으로도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맞아? 자, 여기서 뭐 6이 나오고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한번 세볼게요. 눈의 수에 뺄셈 했을 때 2가 나오려면요. 6 나오고 4 나오고 혹은 5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4가지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문장의 앞머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엄연히 주사위 두 개는 서로 구분이 돼. 만약에 내가 구한 이게 흰색이 순서상이 앞에 나오는 게 흰색 주사위의 눈이고 연두 주사위 눈이 뒤에 있는 순서상일 때 우리는 뭘 구한 거냐면요. 흰색에서 6 나오고 연두 4 나오고 흰색에서 5 나오고 연두 3 나오고 이런 경우들을 구한 거야. 근데 경우는 엄연히 뭐도 있겠어? 반대의 경우도 있겠어. 뭐? 연두에서 6 나올 수도 있고 흰색에서 4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연두에서도 5 나오고 흰색에 3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즉 이렇게 구한 4가지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각각의 주사에서 나오는 눈이 서로 숫자는 같은데 나오는 주사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곱하기 2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얘는 뭔 거야? 4에다가 2를 곱해서 4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곱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8가지가 있다라고 해줘야 돼.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나왔다고? 나오는 눈이, 주사위가 나온 눈이 서로 바뀌는 경우 6, 4일 수도 있고 4, 6일 수도 있고 요 더블 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줘서 골라줘야 된다는 거지. 총 8가지야. 그럼 여기도 봐봐. 차가 4가 나오려면 6, 2가 나오거나 5, 1 나오거나 이거 말고는 없죠. 근데 그럼 두 가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흰색 연두색의 주사위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 있죠. 그쵸? 여기서 2가 6, 1이 그리고 5가 나오는 경우 있죠. 즉 두 가지에다가 또 뭘 곱합니까? 흰색과 연두색의 위치가 바뀌는 두 가지 경우를 곱해서 이렇게 총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 두 개를 뭐 합니까? 이제 얘네랑 두 개는 완벽하게 다 고른 거예요.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구한 거니까 또는이니까 가운데 뭐 넣으면 돼? 덧셈 넣으면 돼. 총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돼요. 이렇게 955번은 그 정답은 12가지죠. 그렇죠? 12가 될 거야. 이렇게.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유형 7번 한번 볼게요. 유형 7번 보시면요. 자, 이제부터는 좀 전까지는 이제 덧셈 또는으로 엮여져 있는 서로 다른 큰 사건들 합의 법칙을 이용했다면 유형 7번부터는 자,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시 말해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문장은 어떠한지, 계산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958번 볼 거야. 958번 봅시다. 자, 958 보시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자음 카드, 기억 카드, 니은 카드, 그리고 디귿의 카드가 있고요. 모음 카드, 아 카드와 어 카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자, 뭐라 돼 있냐면요. 총 3장의 자음과 2장의 모음, 5장의 카드 중에서 뭐 한데 자음과 모음이 적힌 카드를 각각 한 장씩 뽑을 거래. 그렇게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글자의 종류를 물어봤어. 자, 이 어디에도 동시에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라는 말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 한글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지금 받침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니까 자음 하나랑 한 개를 선택하고 모음 하나를 선택해야겠지, 그치? 그래야 비로소 뭐야? 지금 우리 사건은 뭐야? 한글을, 글자 하나를 만든다야, 그치? 글자 하나를 만든다가 사건이야. 그럼 뭐? 글자 하나가 온전한 그 글자, 뭐 가든 나든 그게 하나 만들어져야지만이 비로소 뭐야? 사건이 종료야. 일을 끝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자음 한 개 선택하고 그럼 끝이 아니라 모음 하나를 선택하는 것까지 해줘야 끝이지, 종료지. 그리고 그치, 그러면 뭐야? 하나의 큰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는 곱셈을 하라고도 했고, 두 번째로 이 문제 속에 나와 있는 문장을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네? 선택하고 그리고 and에 해당하는 놈이 있지. 요걸 봐서도 뭔 거야? 자, 아까 5월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양쪽의 사건을 곱하라고 했다. 마찬가지야. 얘가 등장하면 이 and를 기준으로 앞 사건이 있고 뒷 사건이 있을 거야. 두 개의 사건인 거야. 뭐? 당신들한테는 지금 자음 카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모음 카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접속사 and가 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기준으로 왼쪽의 사건, 자음 중 한 개를 선택한다 라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하나 구해주고, 두 번째, 얘 뒤에 있는 모음 2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라는 사건의 경우를 따로 구해준 다음에 and니까 이번엔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곱하기를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얘를 선택하고, 아직 안 끝났어. 글자 안 만들었지, 얘만 선택하면. 비로소 얘까지 선택해 줘야지만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한글이 만들어지는 거지. 한글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한글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사건 종료된 거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곱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다음 카드 기니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대.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경우의 수죠. 그렇죠?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모음 카드, 카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몇 가지입니까? 2가지고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을 곱해내면 총 만들 수 있는 글자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가나다, 건어더. 총 몇 가지야?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정답은 6. 기본 형태의 고배 법칙 사용하는 거죠. 그쵸? 관측하고 있는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건 하나하나들은 반드시 경우를 따로 구한 다음에 뭐 해라? 곱해라. 요걸 반드시 기억해. 3번이죠? 그 다음 유형 180페이지의 유형 8번에 해당하는 962번을 볼 거야. 아까 A스텝에 있던 예제 문제로 본 거랑 비슷한 문제네요. 그래서 길찾기 문제예요. 길찾기 문제도 대표적으로 고배 법칙을 사용하는데요. 자, 왜? 도착 지점까지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경우들은 다 뭐 할 거니까? 곱할 거니까. 그리고 비로소 도착 지점에 딱 도착을 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사건이 종료되는 거니까. 그치? 자, 962번 봐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학교가 있어. 좀 길이 이렇게 순환되어 있네. 학교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서관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쵸? 도서관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집이 있네. 누군가의 집이 있나 봐. 우리가 관측하고 싶은 사람의 집이 있나 봐. 이렇게 길이,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봐봐. 학교와 도서관 사이에는 이렇게 3가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길이야, 이게. 길이야.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학교와 집 사이에는 이렇게 하나의 길만 있네. 이렇게. 길이 하나야. 그리고 집과 도서관 사이에는 총 이렇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이렇게 4가지의 길이 있는 거야. 그치?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때 학교에서 출발하겠대. 학교에서 출발해서 도착은 어디야? 집.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보래요. 이때 뭐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안 지난다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출발해서 도서관 갔다가 다시 학교 갔다가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한 번 들린 빌딩을 더 이상 안 들리겠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사건이 뭐야? 학교에서 어쨌든 간에 어딜 간다? 집을 간다. 이게 사건이고, 잘 들어. 집에 도착해야지만이 뭔 거야? 사건 종료야. 그치? 그럼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싹 셀 건데 학교에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뭐 한다고? 곱하라며. 그리고 집까지 딱 도착했으면 그대로 사건 종료지. 자, 그럼 봐봐. 생각하는 거야. 학교에서 집을 갈 수 있는 경우, 학교가 여기 있네. 자, 집을 갈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상황이, 큰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겠어. 갈 수 있는 방법, 크게 길을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학교에서 바로 집 갈 수도 있어. 그치? 길이 여기 나 있잖아. 뭐라고? 얘를 세분화하면 크게 2가지 큰 사건이 있는 거야. 첫 번째로는 그냥 바로 학교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집으로 싹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길이 연결돼 있지. 그럼 학교에서 도서관을 경유한 다음에 집을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두 번째 큰 사건은 뭐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학교를 갔다가 바로 곧잘 집으로 안 가고 만약에 도서관을 경유해서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아까 뭐랬어?
집을 찍으면 그대로 종료였지. 그리고 서로 종료된 사건끼리는 뭐 하라고? 더하는 거 잊지 마. 잘 봐. 그럼 너네가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 보면 어쨌든 이 경우도 바로 다이렉트로 집 가는 경우도 집을 도착했으니까 하나의 큰 사건이 여기에서 종료. 마찬가지로 혹은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갔다가 집으로 가도 이때 종료. 그럼 어떻게 됐어? 너네는 요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겠지. 요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겠지. 만약에 그럼 여기 경우의 수 나왔어. 나왔어. 이 둘은 반드시 더해야지. 얘네끼리는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그 굵직굵직한 종료되는 사건들 사이사이에 요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싹 다 뭐하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세분화된 사건들은 다 곱하면 돼. 학교에 집 가는 경우 잘 봐. 학교에서 바로 집 가는 거야. 학교에서 집 여기 있지. 오로지 몇 가지야? 다행이네. 오로지 한 가지네요. 그쵸? 요거 한 가지 경우에서밖에 없죠. 그리고 집 도착했으니까 뭐? 끝. 한 가지 냅둬. 두 번째 사건 보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 학교에서 일단 도서관을 갈 거야. 자, 학교에서 어디 간다고? 일단 도서관을 경유한 다음에 길목 세면 되죠? 학교에서 도서관 총 몇 가지 있는 거야?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 경우의 수 있는 거지. 맞아? 세 가지. 그리고 도서관 왔어. 그럼 도서관에서 집 가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지. 도서관에 집 가는 경우의 수? 네 가지 있는 거지. 자, 요거랑 요거는 곱해야겠지. 왜? 학교에서 도서관 갔다고 사건 끝났어? 이 사람 벌써 집 갔어? 안 갔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도 사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비로소 세 가지와 네 가지를 구해내야만 여기서 사건 종료가 아니냐고. 그럼 너네가 구한 요 두 가지 사건끼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건들 안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곱하는 거야. 몇 가지야? 12가지지. 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다 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곱하지 마. 얘랑 얘는 엄연히 서로 다른 사건들이야. 서로 다른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미 종료된 사건의 경우의 수끼리는 곱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더하면 돼. 이렇게. 1 더하기 12야.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13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야. 얘가 집에 가는 경우는. 이렇게. 그치? 얘가 학교에서 바로 집을 가는 세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얘가 학교에서 도서관을 갔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이 학생은 학교에서 바로 집을 갈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도서관을 갔다가 집을 갈 수도 있구나. 방금 내가 뭘 했어? 학교에서 곧바로 집을 갈 수도 있고, 또는 혹은 학교에서 도서관 갔다가 집 갈 수도 있다고. 또는 나오면 뭐라 했어? 또는 나오면 5월 나오면 5월 기준으로 앞뒤 사건을 더하는 거라며. 13가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181페이지에 다음 유형, 9번 유형 966번이에요. 자, 966 읽어볼게요. 181페이지. 자, 두 개의 주머니 A랑 B가 있는데 A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B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각각 A에도 그렇고 B에도 그렇고 1부터 9까지의 공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나 봐. 여기도 이렇게 9개가 있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9개가 있대. 이렇게. 근데 뭐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두 개의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거래. 여기서도 한 개 꺼내고 여기서 한 개 꺼낼 거래. 방금 내가 뭘 했지? 너네도 읽어보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여기서 한 개 꺼내고 그리고죠. 여기서 한 개 꺼내고. 그치? 딱 봐도 이거 두 개는 곱하는 거겠죠. 왜? A에서 하나를 고르고 또 B에서 하나를 골라야지만이 비로소 이 사건은 끝날 거니까. 그쵸?
어쨌든 A, B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두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소수인 경우를 고르래요. 뭐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A 주머니에서도 A에서 소수를 꺼내고 B에서도 소수를 꺼낸다. 요거죠. 그냥 툭 말만 해도요. 느낌이 와요. A의 소수를 꺼내고래요. 그리고죠. AND잖아요. AND. 그럼 뭡니까? AND 앞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고요. AND 뒤에가 하나의 사건이죠. A에서 소수를 꺼내는 경우의 수 구해주고요. 뭐라고? A에서 소수를 뽑는 경우의 수 구하고요. B에서도 소수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하면 끝. 그쵸? 여기도 몇 개 있어, 소수? 소수 2, 3, 5, 7이죠. 4가지 있네요.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네요. B도요. 똑같겠죠? 2, 3, 5, 7. 4가지가 있네요. 그쵸? 4가지 경우의 수잖아요. 곱하면 되죠. 16가지. 간단하죠?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유형 10번이죠. 969번으로 볼게요. 바로 오른쪽에 있어. 같은 페이지에. 969번 한번 볼게요. 자, 뭐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네요. 얘는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여러 개의 주머니에서 방금처럼 여러 개의 주머니에서 똑같은 조건의 애들을 하나씩 뽑는 경우는 다를 게 없는데요. 자, 유형 10번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돼. 오징어 게임이야. 오징어 게임이야. 유형 10번에 969번 지금 설명할 거는요. 그 넷플릭스 맞아. 오징어 게임이야. 이거. 응. 왜요? 여기서 뭐 나왔냐면 시즌 1. 수학 선생님 나오죠? 요거 생각하시면 가장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이거야. 유리다리 건너기. 몇 개인지 나도 몰라. 뭐 어쨌든 각각의 그 스테이지마다 유리다리가 2개씩이 있었지. 거기서 끝이.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끝지점이잖아. 끝이 이렇게 있잖아. 유리다리. 여기 막 이정재랑 다 모여있죠. 그쵸? 뭐예요? 오징어 게임에서요. 점프 해가지고 뭐합니까?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깨지는 유리고 하나는 안 깨지는 유리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도달해가지고 가서 도착하는 게 이 게임이었죠. 그쵸? 근데 그 엑스트라 중에 수학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다리를 죽지 않고 건널 수 있는 확률은 2의 땡땡승 분의 1, 뭐 2의 18승이었나? 땡땡 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막 뛰다가 죽잖아요. 그쵸? 자, 똑같아요. 각각의 이렇게 칸이 있을 때 이 뛰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 경우의 수지, 그치? 2가지 경우의 수야. 얘나 얘를 선택할 수 있어. 똑같아. 2가지야.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좀 축소해서 총 5스테이지의 유리다리가 2개씩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죽거나 안 죽거나 우리는 죽는 경우는 이제 확률이고요. 우리 경우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그냥 어쨌든 간에 죽지 않는 가정하에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2개의 유리 중에 하나의 유리를 골라서 건너는 경우의 수는요. 여기서도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요. 여기서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 2가지. 여기서도 2가지고요.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죠. 그쵸? 자, 이 사람의 사건은 뭐야 지금? 5번째까지 딱 건너내서 여기에 딱 도달해야만 뭐 한 거야? 이 사람이 겪는 사건이 종료된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 여기서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경우의 수에는 다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사건이 끝나기 전이니까 싹 다 곱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인 거야? 이 유리다리를 각각의 스테이지 하나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모두 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므로, 그리고 그 두 가지씩 총 5번에 걸친 선택을 맞춰내야만 사건이 종료되므로 총 2를 5번 곱한 2의 5제곱, 즉 32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지금 나올 문제들은요, 이 유리다리를요, 그대로 동전이나 주사위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969번 읽어봐봐. 서로 다른 동전이 3개가 있대. 그리고 주사위가 1개가 있는데 걔네를 다 한 손에 잡고 던질 거래. 969번이야. 동전이 요렇게 3개가 있는 거고요. 주사위가 하나가 있는 거래요. 요렇게요. 그럴 때 얘네들을 한 번에 싹 잡고 탁 던졌어. 그럴 때 뭐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하래. 자, 주사위는 하나밖에 없죠. 총 하나니까 몇 가지 경우입니까? 6가지 경우가 있는 거는 잘 알 거예요. 그쵸? 1이 나올 수도, 그리고 2, 3, 4 해서 6까지 나올 수 있는 6가지죠. 자, 얘 보세요. 얘 동전도 뭐야?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 각각의 동전마다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뒷면이 나오는 경우에 2가지가 있는 거지. 각각의 동전을 던졌을 때 관측이 가능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들은요, 각각마다 2개씩 있는 거야. 그치? 2개씩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러한 동전이 몇 개까지 있대? 3개 있대. 동전 3개가 모두 어쨌든 간에 바닥에 탁탁 떨어져서 앞면이든 뒷면이든 보여내야만이 비로소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제1동전, 1동전, 2동전, 3동전을 할게요. 1동전도 경우는 앞뒤 2가지. 2동전도 앞뒤 2가지. 3동전도 앞뒤 2가지죠. 그리고 그 3개가 모두 앞이든 뒤든 하나가 돼야지만이 사건 끝이지.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8가지가 있는 거야. 동전의 면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총 8가지. 그리고 주사위가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6가지죠. 자,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하면 절대 안 되겠지. 왜? 동전도, 잘 들어. 동전도 1동전, 2동전, 3동전 모두가 탁 바닥에 떨어져서 앞이든 뒤든 결정이 돼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던다음에 동시에 주사위도 같이 던져가지고 떼굴떼굴떼굴 딱 해서 어떤 면이 탁 위에 나오게 딱 떨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탁, 툭 떨어져야지만이, 4개가 모두 딱 떨어져서 어떤 면이 딱 보여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니? 사건이 끝난 거지. 그럼 봐봐. 각각의 사소한 쬐깐동의 경우들은 반드시 뭐 하기로 했어? 다 곱하겠잖아. 요거죠. 정답은 48. 8 곱하기, 그러니까 2의 3승 곱하기 6의 1승이죠. 48. 나올 수 있는 애들 종류별로, 그러니까 동전이든 주사위든 나올 수 있는 면의 경우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동전은 2, 주사위는 6이야. 근데 2랑 6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있는 개수만큼 제곱하네. 앞이나 뒤 2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는 동전이 총
3개가 있으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6개의 경우가 있는 6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주사위가 하나 있으니까 6의 1제곱 8 곱하기 6 48까지 구하시면 되겠죠? 잊지 마세요. 기본 유형 중에 하나죠.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을 가보겠습니다. 유형 11번인데요. 자, 신호의 개수래요. 비슷하게 방금 했던 합과 곱의 법칙을 좀 이용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유형 11.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추석 다음 주 토요일 날까지 좀 해줘야 할 과제물이겠죠. 자, 972번 좀 볼게요. 972 보시면요. 자, 빨간색이 있고, 전구래요.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의 색깔이 들어오는 전구가 있대요. 그때 이 3개의 전구를 각각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대. 자, 아까 동전의 상태는 앞뒤에 2가지. 동전이 결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는 2가지. 주사위가 딱 결정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상태는 6가지였죠. 전구도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켜진 상태, 꺼진 상태. 총 몇 가지가 각각 전구마다 2가지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네. 즉, 켜지거나 꺼지거나의 2가지 경우를 모두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전구인 거지. 그치? 그럴 때 뭐래? 이때 3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조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구하래요. 자,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야. 대표적인 하나를 들어보면 빨간색이 꺼져 있고 노란색이 켜져 있고 파란색이 껴져 있는 경우나 혹은 빨간색을 켜고 노란색도 켜고 파란색은 끄거나 이런 할 수 있는 걸 다 고르라는 거지. 그렇지? 또 있어? 다 끄거나 다 꺼져 있거나 다 켜져 있거나 이거를 셀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전구의 상태는 켜지거나 아니면 꺼지거나야. 얘도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빨강이도 켜지거나 꺼지거나 몇 가지, 2가지 경우의 수. 노랑이도 켜지거나 꺼지거나 2가지 경우의 수. 파랑이도 켜지거나 꺼지거나 2가지 경우의 수. 이 3개의 전구의 상태를 모두 다 너네가 뭐 해줘야만이? 결정해줘야만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사건 종료 아니야? 그럼 봐봐. 빨간색도 ON 아니면 OFF의 하나를 결정해줬고 노란색도 ON 아니면 OFF의 한 상태를 결정해줬고 파란색도 ON 아니면 OFF의 하나를 결정해줬지. 그리고 끝이지. 그러면 이 사이사이는 뭐 하라고? 정답은 8이죠. 여기까지. 8가지 경우의 수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 전에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유형별 문제들이었고요. 여러분들 과제물은 내가 이거 PDF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보내주면요. 노트에다가 풀어주면 돼요. 내가 이거는 원본 뽑아가지고 줄 테니까요. 노트에 몇 번 문제 몇 번 이렇게 답을 좀 써서 풀어와 주시면 되겠다. A 스텝부터 여기 유형 11에 아마 문제 번호는 지금 974번까지 좀 풀면 되겠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